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6월 13일 월요일이고 오후 3시 49분입니다. 비트코인은 3,300만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4.9% 정도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이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170만원대를 기록하면서 오늘 하루 8%가 빠지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주 연속으로 주봉을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고 있는 정말 역대급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인데 일단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밤에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22년도 5월 저번 달에 물가 지수가 8.6%가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지금 안겨준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3%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 하락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전저를 지금 여기서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도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저를 이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전저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애플도 120에서 100불까지도 어쩌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지금 직면을 해 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전반적인 미국 주식이 전부 안 좋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 4.7%가 빠지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달러 인덱스죠. 달러의 가치만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고, 여기서 고점을 찍은 듯 했지만 지금 고점을 돌파하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뚫지 못했던 자리를 달러가 뚫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 고점 120 근처까지 달러의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여기를 맞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당시에 1980년대 대규모 어떤 경제 충격 이후에 달러 인덱스를 이렇게 올리면서 해외 자본들이죠. 해외에 있는 돈들이, 그러니까 달러가 해외 자본을 흡수를 했다, 이 표현이 맞겠죠. 이 당시에 달러의 가치가 이 정도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할 거 없이 여기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다 쏠려 들어왔다, 몰려 들어왔고, 미국의 경제 호황이 이때 쭉 터졌었죠. 물론 이때는 사실 성장 산업이고 산업화 시대 초기의 성장 산업이고 굉장히 전쟁 이후에 호황을 누렸던 그 시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도 달러 인덱스 치솟는 걸 보면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달러 인덱스를 올려야지만이 물가가 잡힙니다. 해외 자본들이 미국으로 좀 들어와줘야 어쨌거나 미국은 살고 다른 나라는 죽는, 이제 그런 그림이 조금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달러 가치 올라가면 더 위험해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빨아들임과 동시에 달러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죠. 근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요즘 은행에만 가도 예적금의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K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이런 지점 없는 은행들은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높여가고 있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에 3%짜리 통장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1년에 3%를 그냥 이자를 주는 거죠. 물론 토스뱅크가 국민이나 신한이나 이런 뭐 메이저 은행에 비해서는 조금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이러면은 증시에 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돈도 빠지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들어가는 비율도 지금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개미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미국 증시는 하락하고 있고 손절이를 쳤다고 하면 그 돈을 또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냐.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들이 은행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돈은 잠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딱 굳어버리게 되고, 말 그대로 정부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어쨌거나 사상 최대 물가 상승률 먼저 잡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급선무기 때문에 지금 돈줄을 틀어막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국의 금리의 인상 폭을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6, 7월에 0.5bp씩 인상하는 게 지금 예상이 되어 있지만은 5월 달을 봐라. 이거 0.5로 안 된다. 0.75 올려야 된다라고 내일 모레 잡혀 있죠. 6월 15일 미국 시간으로는 6월 16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밤에 새벽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아마 이제 금리 인상 발표를 할 텐데 0.5bp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금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물가 상승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지면서 금리를 또 0.75를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감이 비트코인 시장도 지금 직격탄을 날렸고 가뜩이나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루나 사태까지 터진 이후에 이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 플랫폼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이 2.0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했죠. 그리고 그 스테이킹을 또 담보로 또 이더리움을 빌려주는 그런 또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끔 얘네들이 해놨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가 이제 무너지는 과정,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지는 영향도 있고 사람들이 스테이킹 해놓은 물량을 빼기 위해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셀시우스도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대출 플랫폼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이제 뱅크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전부 다 돈을 빼서 나간다. 손실을 보든지 말든지 간에 이더리움을 지금 팔아 제끼는 상황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락장의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뱅크런 사태가 조금 나오게 돼 있죠.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시장도 하나의 어떤 그 화폐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고 담보대출의 성격을 가진 마켓 그리고 그에 대한 파생 상품이 많이 불어나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 하락, 시장의 투심 위축으로 인한 이제 자금 인출 사태, 대규모 자금 인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더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 빠지는 거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더 빠지고 있고 사실 비트는 여기 중간에 양봉도 하나 들어왔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11주 연속으로 내려 꽂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인 시장의 마지막 관문, 마지막 하락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조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구간에서 반등을 예상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간다라고 예상을 했죠. 예상을 했지만 이 박스 결과적으로 하단을 좀 이탈하면서 한 번 더 지금 하락이 나왔고 그렇다고 이당 시청은 거래량이 막 붙어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따져보면 요때랑 조금 비슷한데 물론 요때보다는 많죠. 많습니다. 지금 하락의 크기 자체가 여기서는 내려찍고 받은 물량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내려찍고 아직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차트상으로는 확인은 안 되고 있죠. 여기서 반등 줬을 때 물량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놀아야 됩니다.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림이 전혀 안 나오고 있고 올라가다가 내려봤고 물론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최소 여기 떨어진 자리까지를 좀 한 번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바닥이 끝났구나라고 안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일단은 비트가 큰 하락 이후에 일봉상의 양봉을 일단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일봉으로 계속 띄우죠. 음봉 계속 띄우다 결국에 양봉이 나왔을 때 일봉상으로 양봉이 나와줬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지금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일단 오늘 밤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고 지금 자리 25K도 지금 깼죠. 24.9까지 저점을 갱신을 하고 여기 저점을 이제 갱신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서도 여기 저점을 깼었거든요. 깨고 한 번 더 깨러 가는 척 하다가 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를 한번 깨고 한 번 더 깨는 척 했다가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패턴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고 전저점을 깨지 않기를 바랬지만은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고점을 못 높여줬다. 여기서 고점을 이렇게 높여줬었어야 되는데 고점을 못 높이고 막히면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000달러까지 깨고 24,900달러를 찍고 지금은 살짝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 자체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내려받고 올라가다가 내려박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의 반등보다 여기 반등이 작았기 때문에 하락의 폭도 작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떨어져 봐야 이제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마지막 하락 구간 나스닥도 이제는 요 라인 1500라인 때까지 한번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쌍바닥을 찍고 올린 자리인데 나스닥 10,000포인트 정도까지를 찍어주는 게 이제 끝일 수 있다. 이 이후에는 이런 식의 그림을 봅니다. 저도. 왜냐면은 이 밑으로 떨어지기는 정말로 힘들거든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로나 하락폭의 거의 2배가 되는 수준으로 밀어붙인 격에다가 마지막 나오는 3파동이죠. 1파, 2파, 3파동 하락의 3파동을 찍고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든지 우상향을 하든지 할 텐데 이제 마지막 내려찍기가 남았고 비트코인은 먼저 움직입니다. 선행하죠. 그랬을 때 이 비트코인도 이제 마지막 내려찍기가 여기서 지금 나온 거 아니냐. 물론 여기서도 여기까지 내려찍은 다음에 양봉 하나 주고 지하실 한번 갔다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봉 하나는 일륜적으로 하나 띄워주고 추가적인 하락으로 23K라든지 요런 구간까지 한번 보여주고 나서 요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굉장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중요 지지 라인을 다 깨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6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6월이죠. 네, 6월이 아니라 6월이겠죠,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말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6월 명심하도록 하겠고 6월 이제 15일에 굉장히 중요한 6월에 그러니까 정중앙을 관통하는 그날에 FOMC 미국 금리 인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현재 6월에 월봉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은 음봉으로 3개를 떨군 다음에 반등이 나왔어요. 여기도 월봉으로 3개 음봉을 떨군 다음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3개를 떨군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6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7월부터 하반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최소 요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큰 하락 이후에 절반 정도 되돌리는 이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런 기술적 반등은 일단은 나온다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다 나왔었던 그런 패턴이고 특히나 이 월봉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봤을 때 크게 월봉의 마지막 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거든요. 이 아랫꼬리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3개 나온 다음에 아랫꼬리 심하게 달아줬죠. 그러면은 여기도 좀 더 빠지다가 여기까지 내렸다가 절반 정도까지 회복해주는 꼬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절반 이상으로 회복해줬죠. 여기도 절반 가까이 회복을 해줬고 자 꼬리가 이런 식으로 월봉이 꼬리 마감을 해주게 되면은 그 다음엔 우리가 최소 2달 정도의 양봉을 그러니까 2달이면은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6월을 이런 식으로 마감하고 7월 8월까지 양봉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폭을 만회할 수 있다. 지금 손절을 물론 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월봉상으로 만약에 꼬리를 달아주고 6월의 정중앙점이죠. 6월 15일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와준다. 아니면은 6월 마지막 주까지 빼다가 마지막 주에 드라마틱하게 말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직전 월봉의 꼬리를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꼬리가 조금 더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봉상으로도 이거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주봉상으로 확실한 몸통 양봉이 하나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계속 여기서 나오는가 싶었지만 결국에는 앞정의 형태 윗꼬리를 만들고 하방으로 더 꽂았고 아직까지 주봉상으로도 이런 아랫꼬리의 형태 여기도 보시면 아랫꼬리 이런 아랫꼬리의 형태가 좀 나와줘야 이후에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꼬리가 안 나왔다. 꼬리가 붙으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지표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살짝 지금 올려는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살짝 올리고는 있지만은 여기서 오늘 만약에 22시 반에 개장을 딱 했다. 개장했는데 이 정도 불반등이 갑자기 터져준다. 그렇다라고 해도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나스닥이 저는 완전히 우리가 안심을 해주려면 결국에는 이 매물대를 먹어줘야 된다. 이 매물대 위로 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저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돈이 증시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신호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일단은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도 여기 싼 거 맞고 죽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추세 자체가 확실하게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오려면은 100포인트를 깨야 됩니다. 97포인트까지는 와줘야 이제 조금 떨어지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좀 잡힌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량상으로도 6시간 본 거래량으로 봐도 이 정도 거래량이면 상당히 지금 요때랑 좀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좀 많이 터져줬다라는 거거든요. 이때도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거래량 터진 이후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되돌림 이후에 횡보하다가 결과적으로 요 매물대까지도 좀 타치를 해주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 추가적인 하락도 우리가 조금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요 구간에서도 내려받고 추가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럼 여기도 내려받고 추가 하락이 좀 나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반등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내려박은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여기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 상당히 좀 흔들고 올려놓은 자리 그래서 눌리고 크게 올린 자리에 지금 정확히 여기 맞닿아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가 1300달러인데 이 1300 라인을 이제 과연 지지를 해줄 것이냐. 만약에 여기를 지지 못하고 깬다라고 해도 요 라인 있죠. 900에서 1200달러 부근에 이 박스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데드캣 바운스로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때처럼. 그리고 과거에도 보시면은 이때도 이더리움이 크게 떨어졌다가 최고점에서 거의 74%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요 당시에 74% 가까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부터 130% 가까운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이후에 130%의 반등,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최저점 대비했을 때. 그러면 이더리움이 지금은 몇 프로가 빠졌냐? 71%를 넘어서 지금 최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73%가 빠진 상황이죠. 자, 그럼 이 당시에 75% 정도가 빠지고 그 다음에 100% 반등의 되돌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거에 절반 정도 가까이는 이제 회복을 해주는 되돌림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하게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내려받고 5주를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 구간에 지금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도 이 정도로 내려박았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한 2, 3%, 한 3, 4% 정도는 더 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박스를 이제 타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5주 정도의 되돌림 상승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고 요런 구간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손실폭이 만회가 됐을 때 좀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왜냐면 그 이후에는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다시 그레이트 랠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알트들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 눌림에서 다시 사고 다시 불장 사이클이 돌면은 그때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사실상 치고 나면은 치고 나서 이 구간처럼 100%의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이더리움이 사실 여기도 깨면은 안 되는 자리였는데 여기를 지금 꼬리를 지금 여기 막 들어 올린 자리에서 들어 올리고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하고 크게 들어 올린 자리인데 여기를 그냥 깨버렸죠. 지금 여기를 그냥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깨면 안 되는 자리를 깼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특히나 이 디파이에 대한 우려 이런 대출 시스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손해보면서도 이더리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이 물량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 물량을 받을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이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의 이 손절 물량을 받아서 레버리지까지 씌워가지고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마지막 되돌림을 한번 주고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임박했다. 이 박스는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 되돌림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고 이더리움이고 먼저 좀 반등을 해주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되고 비트도 여기서부터 크게 빠진 이후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고 지금 한 번 더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여기서부터 여기서의 큰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박스를 만들고 한 팔을 더 내리고 또 박스를 만들고 한 팔을 더 내리는데 내리는 힘이 점차 약해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박스에 대비해서 그리고 여기서 머문 기간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내린 하락폭 대비해서 요거는 굉장히 좀 적은 폭이죠. 많이 줄었죠. 거의 2분의 1 수준으로 하락폭이 줄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진폭도 굉장히 작았고 여기서의 박스 자체도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렸지만은 이 구간에서 내려 찍을 때보다 지금 물론 아직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힘 자체가 여기서만큼의 극도의 공포 물량이나 패닉셀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여기 빠질 때랑 여기랑 여기 빠질 때랑 여기랑 여기 빠질 때의 힘 자체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내려 찍는 힘 자체가. 그러면 결국적으로 내리고 더 이상 못 내리게 되면은 되돌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되돌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터지고 나서 물타기를 그 당시에 제대로 해서 나온다든지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탈출 시점을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매매라는 건 항상 대응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관점의 변화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이더리움에 대한 반등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이런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손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손절 치면은 정신병원 가야 되는 거죠. 손절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손절을 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건 최고점 대비 최저점 75% 마이너스를 찍고 130%의 되돌림이 나온 지점 그리고 지금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찍어봤을 때 지금 73% 정도가 지금 빠진 구간입니다. 73%. 75%, 73%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고 이제는 여기서 좀 강력한 되돌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다. 설거지라도 나올 수가 있다. 설거지라도 최대한 이 구간에서 여기서 5주 나왔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그 시점이 이제 7월 말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6월은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다가 갑자기 6월 말부터 불반등 치면서 7월 한 달 동안에 불장 랠리가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와줄 수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이더리움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여기서 뭔가 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어젯밤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내려박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빠지다가 마지막에 꼬실 때도 올라가는 척하다가 이거 내려박는 거 그리고 내려가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게 마지막 부분에서 하락의 끝에서 많이 나오는 무빙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는 있는 구간이죠. 25K를 깼는데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붙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빠져도 꼬리 살짝 깨주고 여기처럼 여기도 쭉 내리고 살짝 깨고 이런 식으로 뭐 횡보를 하다 물론 하락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모은 다음에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 어쨌거나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조금 거품이 빠지는 과정인 건 맞죠. 이 구간에서의 대규모 상승 이후에 중국도 나가고 이제 검은 돈 세탁 자금들도 나가고 러시아 자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이 순바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시장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바위꾼들이 좀 나가는 과정이고 시장이 투명해지는 과정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도 어쨌거나 지금 이 코인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K도 지금 코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SK 스퀘어가 이 위믹스 생태계에도 이미 들어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짜 가상자산에는 진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삼성도 코인을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대기업들도 결과적으로는 위믹스의 어느 정도 성공 그러니까 코인의 성공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가격 펌핑이죠. 가격 펌핑이 보라코인도 그렇고 위믹스 코인도 그렇고 어쨌거나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 창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이유는 없다. 우리도 해보자. SK 이름 달고 코인 내면은 100배 펌핑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SK 코인이라든지 삼성 코인이 또 신규 상장이 됐을 때 그때가 또 새로운 전환점일 수 있고 또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이 코인 시장에 여전히 기회는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렇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검은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미국에서도 현물 ETF 승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규제를 갖추게 되고 특히나 연금 펀드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들락날락하는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보다는 코스피라든지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이런 시장들처럼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정적인 시장, 그렇지만은 살짝살짝 우상향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새로운 기회는 지금 오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손바뀜이 지금 일어나는 구간이고 사실 이런 구간에서의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결과적으로 증권 시장과 비슷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믹스도 사실 다른 코인들이 다 나락을 가는 데 비해서 위믹스는 굉장히 지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린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믹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대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버텨준다라는 거는 어쩌보면 이 다음 파동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위믹스가 상당히 좀 세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 일단은 이더리움 손실 상태 월렛 숫자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이더리움 가격이 115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5억 달러 규모의 디파이 담보 자산이 이제 청산 직면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하락이 지금 일단은 계속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싹 다 청산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올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손실 본 애들이 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추세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거기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달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그때가 우리가 한번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내 거래소들도 제2의 루나 사태를 좀 막기 위해서 공동 협의체 출범을 하겠다. 요렇게 좀 얘기를 했고 투자주의 경보를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뭐 유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프로젝트 검증이 안 된 코인들은 또 아마 대규모조 상장 폐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제대로 된 이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규제를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권 시장처럼 제대로 틀을 잡고 해라. 이제 아무거나 코인 상장시켜서 막 10배, 20배씩 펌핑 해먹고 버리고 이런 식의 무지성 상승은 이제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뭐 작년에 봤었던 누사이퍼 뭐 3000% 급등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좀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도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를 코인베이스 사장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했는데 이유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내러티브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국가라든지 이런 뭐 지역적인 제한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금본위제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은 이렇게 되려면은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구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정도의 차트와 거래량을 만들어 줬지만은 결국에는 비트코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악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뭐 이 박스를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셔야 된다.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웨이브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의 반등이 터질 때,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아직까지는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도 양봉이 떠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봉상으로. 그 이후에 상당히 강한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주봉상으로 지금 전혀 양봉이 없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아마 음봉 마감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를 우리가 노려야 됩니다. 거기서 주봉으로 이제 딱 반등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한 4주에서 5주 정도의 그나마 반등 랠리가 터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때 웨이브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아마 단체로 다 올라갈 겁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너무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V자로 좀 올려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이탈할 때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이더리움의 반등에 맞춰서
탈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숨이 진짜로 턱턱 막히는 그런 장세입니다. 굉장히 어지럽고. 그리고 사실상 비트코인도 여기서 내려받고 이 정도에서는 되돌림이 어느 정도 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돌림 없이 바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후에 되돌림이 좀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좀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 조금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힘든 시기지만은 이 결국에 디파이 청산 위기 그리고 이더리움의 하락이 끝나줘야 된다. 그 보통 하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디파이 쪽 알트들 이런 문제 파생 상품의 문제죠. 뭐 과거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무분별한 주택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거품이 터졌던 게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데 사실 이번 사태도 어떻게 보면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루나 사태나 이번 셀시우스 사태나 전부 다 또 조금 무분별한 파생 상품의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런 부작용들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모아가던 이런 모습들도 어쨌거나 증시에서는 미리 다 거쳐간 거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거쳐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악재들이 코인 시장에서 나온 이후에 결과적으로 코인 시장은 또 이런 거를 겪지 않기 위해서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법 제정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제도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걸러졌을 때 비로소 현물 ETF 승인이 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인 시장이 겪는 하나의 좀 성장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좀 되돌림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는 식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더리움이 1150달러로 가면은 대규모 이제 5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1300달러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한 150달러 정도가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6천억 정도의 청산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청산시키고 한 요 정도 라인이 되겠죠. 이더리움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정도에서 청산을 시키고 반등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115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좀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면서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또 중간에 또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원웨이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디파이 청산 시킨 이후에는 반등이 조금 세게 터질 수는 있거든요. 최소 여기 이평선 100일 이평선 라인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이번 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봤다라고 해도 저는 충분히 비트코인은 이런 상승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이 2년 정도는 걸렸죠. 물론 중간에 이 정도의 상승이 또 있습니다. 이런 또 미니 불장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 어쨌거나 1년에 한 번씩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이 횡보 이후에 나오는 이런 상승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만회를 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호랑이가 가득한 정글에 와 있는데 일단 이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되돌림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추세가 좀 돌아가는 시점 아마 금리가 어느 정도 인상이 완료가 되고 물가가 잡혀야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잡히는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단기 반등장에서는 이 정도 빠지면은 이 정도 좀 되돌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되돌림 구간에서 최대한 손실을 복구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더리움 1150달러 찍고 과연 반등을 할 수 있는지가 지금 최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요때 바닥 찍고 올라갈 때 가장 힘 좋은 놈으로 바로 매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더 좋은 가격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